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공주대학교에서 온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용액들을 볼 수 있어요. 오렌지 주스, 식초, 물, 비눗물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는 어느 정도는 눈으로 보이는 색깔과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감촉과 먹어봐서 느낄 수 있는 맛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보이는 것과 감각적인 것으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용액을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구분법은 지시약을 이용해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랍니다. 먼저 산성과 염기성이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산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아요. 맛을 볼 때 새콤한 맛과 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사과, 포도, 귤과 같은 과일을 먹으면 신맛을 느끼게 되는 것은 과일에 산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발효시켜 먹는 요구르트나 김치에도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 신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달걀 껍데기나 대리석 조각에 산성 물질인 묽은 염산이나 묽은 황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또 다른 특성으로는 묽은 염산이나 묽은 황산에 마그네슘 또는 철 조각을 넣으면 열이 발생하면서 기포가 생겨요. 이 기포는 바로 수소 기체예요. 염기성 물질은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거나 수소이온을 받아요. 산성에 대응되는 물질로 염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이 만나면 염과 물을 생성하고 서로의 성질이 약해져요. 이걸 중화반응이라고 해요. 맛을 보면 쓴 맛이 느껴지고 만져보면 미끈미끈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세균들과 얼룩진 때를 없애는 비누나 세제 같은 것에 염기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시약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 쓰는 지시약으로는 리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페놀프탈레인, 적양배추 지시약 등이 있는데 이런 지시약들은 산성 또는 염기성 물질과 닿으면 특별한 색깔로 변해요. 자, 그럼 이제 적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어서 산과 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주전자, 양배추를 자를 가위, 채, 장갑, 컵, 자색 양배추, 사이다, 사과즙, 식초, 오렌지 주스, 비눗물, 샴푸, 우유, 물이 있어요.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 양배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하나씩 뜯어줄 거예요. 잘 뜯은 양배추는 한 곳에 모아주세요.
계속 뜯어서 모아줍시다. 적당히 뜯은 양배추는 잠시 옆에 둘게요. 이제 가위를 사용하여 잘게 잘라줄게요.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잘게 자를수록 색깔이 잘 우러나온답니다. 불을 사용함으로 부모님과 함께 안전에 주의해서 이용하도록 합시다. 잘라준 양배추를 주전자에 넣어주세요.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양배추가 잘 잠기도록 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주전자를 가열하여 자색 양배추를 우려내 보는 거예요. 색깔이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주셔야 해요. 색깔이 충분히 나왔다면 안전을 위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때 충분히 식히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충분히 식힌 후 담아주세요. 이제 양배추를 우려낸 용액을 채로 걸러서 컵에 담아볼게요. 넘치지 않게 조심해서 담아주세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볼 지시약과 용액들이 모두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 지시약을 각각 용액들이 들어있는 컵에 조금씩 넣고 흔들어 섞어서 관찰을 해볼게요. 오렌지 주스는 빨간색으로, 비눗물에 부었더니 파랗게 변했죠? 이번엔 보라색, 사이다는 빨갛게 변하네요. 식초는 완전 빨개졌어요. 사과즙은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우유는 지시약과 섞여 연보라가 되었답니다.
오렌지 주스와 사이다, 식초, 사과즙은 모두 빨갛게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생각보다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요. 이 액체들은 산성을 띠고 있어요. 물은 처음에 색이 조금 연해진 정도가 되었는데 이건 양배추 지시약을 그대로 희석시켰기 때문에 색깔이 연해진 것이에요. 푸른색을 띠는 보라색이네요. 반면에 비눗물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으로 변해서 식초나 사과즙 같은 산성 용액들과는 색깔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샴푸물은 거의 보라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샴푸가 두피와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성 샴푸라서 중성에 아주 가까운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유 같은 경우에도 중성을 유지하고 아주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어서 연한 보라색과 파란색을 띠고 있네요. 생각보다 샴푸와 우유의 변화가 엄청 크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보는 염기성 물질들은 아주 약하게 염기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염기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만지거나 눈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수구를 뚫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락스를 이용해서 살균을 할 때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장갑과 보호기구를 착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양배추 지시약은 보라색 양배추를 끓인 물에 여러가지 용액들을 떨어뜨리는 것뿐인데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 것이고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식물들은 다양한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흔히 초록색으로 보이는 잎들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는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주요 수단인 광합성에서 핵심 역할을 해요. 엽록소는 다른 파장의 색은 모두 흡수하고 녹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엽록소가 많이 포함된 잎과 줄기가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식물의 색을 결정하는 여러 다른 색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꽃과 열매의 색깔을 좌우하는 색소에는 안토크사틴, 리코펜, 카로틴, 안토시아닌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보통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띠는 꽃이나 열매를 보면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체리, 검은콩, 포도, 적양배추 등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꼭 보라색만 띠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이나 녹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질 때문에 안토시아닌을 가진 열매라고 해도 체리같이 붉은색도 있고 제빗꽃같이 푸른색도 있답니다. 식물이 가진 산도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성질 때문에 적양배추를 산, 염기를 구분하는 지시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종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데
이 종이에 용액을 묻히면 색깔이 변해서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산과 염기를 확인해 볼까요? 리트머스 종이가 빨갛게 변하면 산성, 파랗게 변하면 염기성으로 구분하는데 색의 변화를 잘 관찰하기 위해 빨갛고 파란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액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가보고 색깔 변화를 확인해 볼게요. 오렌지 주스와 사이다, 식초, 사과즙은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빨갛게 변화시켰고 빨간색 종이에 거의 변화를 주지 못했네요. 샴푸물과 비눗물, 우유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를 파랗게 변화시키고 파란색 종이엔 거의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물은 파란색과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물이 산성과 염기성 중간에 있는 특징인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니 색의 변화로 구분을 둘 수 있겠죠? 맞아요. 오렌지 주스와 사이다, 식초, 사과즙은 산성을 띠고 샴푸물과 비눗물, 우유는 염기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슨 원리로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이끼라는 식물에서 얻은 칩을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사용하여 만든 용액에 섞어서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 말린 것이에요. 리트머스 이끼의 수액에 염기성을 띠는 용액을 조금 녹여서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 말리면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만들어지고 리트머스 이끼의 수액에 산성을 띠는 용액을 조금 녹여서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 말리면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만들어져요. 이런 이끼가 산에서 붉게 변하고 염기에서 푸르게 변하는 등 산과 염기의 민감한 특징을 이용하여 지시학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는 산과 염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나면 입 안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 안이 산성일 때 충치균이 활동하게 돼요. 이런 입 속의 산성 환경을 줄이고 치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양치를 할 때 치약을 같이 쓰고, 이 치약은 염기성이라서 입 속을 중화시키고 입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생선 요리를 한 프라이팬과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생선의 비린내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염기성인 생선 비린내를 산성인 식초를 이용해서 중화시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시들을 볼까요? 빈속에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플 때에는 위산이 분비되어서 뱃속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럴 때 제산제를 먹어서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산성인 위산을 염기성인 제산제로 이용해 중화시켜 배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경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방법과 간단한 생활 사례들을 배워보았어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한 액체들 말고도 친구들 주변에는 많은 액체들이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는 조금 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양배추 지시약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조심조심 진행한다면 충분히 직접 실험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액체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실험할 때에는 안전에 꼭 유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이 찾아낸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내 볼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